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7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소리. 어떤 소리? 이재명 망해가는 소리. 네, 이재명 망해가는 소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이재명 망해가는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감옥 가게 되어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이 글 때문에 이재명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기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을 우습게 본 거죠. 미국을 속이려고 했는데 이게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게다가 반미 운동을 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의 형, 이 김민웅과 함께 김민석도 사실은 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한 라인을 자랑했는데 한 라인을 자랑하자마자 미국에서 무슨 소리야, 너랑은 한 라인이 없어 라고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재명의 소식,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외적으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이재명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이번 이해운 사태에서 보여준 일을 보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인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선관위가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인쇄를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사전투표 학번은 이 선거 관리자가 거기다가 날인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을 미리 인쇄시켜달라고 주장하다가 완전히 딱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부정선거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만 유독 이 선거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의 흐름이 지금 부정선거 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지적한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까지 제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망한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세 번째는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리는데요. 보시기 전에요, 저희 방송 최근에 이 해적 채널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방송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은 지금 이 배승희 변호사 채널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해서 협정에 합의된 대로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는 관세 인하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관세 협정과 관련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왜 한국 국회가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게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니들도 이행 안 했으니까 우리는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인하를 했는데 한국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인하한 거 다시 올리겠다 하면서 지금 품목관세,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에서 25%로 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요. 일단 안타까운 것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봐야 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봐야 되고 목재, 의약품, 그 다음에 모든 관세를 묻는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 점에서 먼저 안타깝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재명의 거짓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세협정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15% 관세로 안정적인 틀을 완료했다.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반복했는데 관세협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한테는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이 3,500억 달러 이것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가지고 못하는 거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란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도 속이고 미국도 속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발표가 있기 2주 전에요. 미국에서 먼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니들 이거 이행해라. 3,500억 달러 지금 투자 안 하고 있는데 국회 핑계 대지 말고 국회에서 비준 통과하게끔 해라 라고 2주 전부터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민석이 미국도 갔다 온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국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 통과시키는 거, 탄핵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대미투자법 이것은요,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완전히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없으니까 3,500억 달러 이번에부터 200억 달러씩 넣어야 되는데 이거 돈을 주려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넣게 되면은 우리나라 곧바로 IMF 오죠. 그리고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끝나죠. 미국은 통화 스와프 안 해주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미국한테 계속해서 핑계를 댔던 것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돈을 못 넣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지게 된 거죠. 왜?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 끌었던 거 아니냐.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관세를 올린다. 이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남기면서 이재명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2주 전부터 미국에서 경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오늘 뭐라고 했느냐? 국회가 입법 속도가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국회 입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지까지 국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딱 걸리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관세협정 잘 됐다. 관세협정 너무 잘 됐다. 미국과의 이런 협정 이재명 아니면 못한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축보를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주 전부터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김민석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41년 만에 외교적 성과로서 총리가 처음으로 미국에 단독으로 일정을 하고 왔다. JD 벤스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 라인을 구축했다. 그리고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한테 쿠팡과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했고 소년보 목사와 관련해서도 숙청, 혁명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를 구속한 거는 이 종교 탄압이 아니다라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서 김민석이 JD 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 미국 관련자들이 모두 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쿠팡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소년보 목사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왜 하지 않느냐 압박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김민석을 완전히 미국에서 한 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이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 말을 믿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요. 더 재밌는 것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김민석이 사실은 사회를 봅니다. 김민석이 사회를 보는 상황에서 김민석이 자신의 이 미국 성과를 너무나도 발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사회를 보는데 자기가 먼저 미국의 성과 얘기를 꺼낸다는 거 이거 좀 쪽팔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오늘은 사회를 보지 않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네가 먼저 얘기 좀 꺼내봐.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미국 성과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맡고 오늘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민석 총리님이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성과 좀 발표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 상호관세 25%할 거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김민석으로서는 완전히 머쓱해져 버린 거죠. 미국에 가가지고 쿠팡 얘기도 자기들이 당당하게 얘기했고 한라인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외교적 성과라고 하면서 41년 만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성과는커녕 한라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적어준 전화번호가 알고 보니까 가짜 전화번호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김민석의 무용담 불과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 SNS 한 방에 무색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민석이 저 말 못합니다. 이번에 그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친 겁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으려고 했는데 옆구리를 진짜 찔리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 방을 맞은 거죠. 정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자동차 시장 그리고 목재 시장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25% 관세가 되니까 바로 타격을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기도 하다.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였으면 한미 동맹으로서 FTA를 더 연장할 수도 있었고 관세도 15%가 아니라 10%로 낮출 수도 있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미국과의 동반자 입장에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탄핵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지금도 법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유일하게 통과시키지 못한 단 하나의 탄핵 무엇입니까? 바로 대통령 탄핵이죠. 이 대통령 탄핵에 한동훈이란 작자가 한동훈 세력이 자신들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탄핵에 동조했던 거 이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오게 한 것은 바로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핵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이번에 제명하고 그리고 한동훈께 다 내보내는 거 이거 정말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국권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지금 청와대는 난리가 났다. 국민도 속이고 미국도 속였는데 청와대가 이럴 줄은 몰랐다. 미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청와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 미국에서의 소식과 함께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해운 지명철회 제가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영교와 이해운과 서영교 뭔가 둘이 비슷하다. 자, 그런데 이해운을 철회할 경우에 이재명에게 적지 않은 이 타격이 입혀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김남국에게 보낸 문자로 보여지듯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한테 얘기할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 이하 누군가가 이재명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무리 실세가 강훈식이 실세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녀봤자 실제의 실세는 김현지가 아니냐. 그리고 김현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이해운에 대한 이 지명 철회는요. 전 언론이 나서서 이해운만은 안 된다고 했고요. 심지어 청문회를 했던 민주당에서도 도저히 감쌀 수가 없다 하면서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누가 한 것이냐? 이것이 미스테리로 남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이재명 정부한테 타격을 입힌다는 겁니다. 잽을 날려도요. 계속 맞다 보면 멍이 들고요. 아프기 마련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잽을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재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바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관위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표함은 투명해야 된다. 개표도 투명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수개표를 하자.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극우입니까? 그렇다면 극우를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선거를 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하자는데 도대체 누가 반대한단 말입니까? 네, 선관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관위 업무 보고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했느냐? 사전투표 용지를 관리관이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인쇄하는 법안을 추진시켜달라고 선관위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할 때 관리관 도장을 안 찍고 왜 인쇄하는 걸 자꾸 고집하시느냐?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답변이 가관입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인쇄를 해달라. 자, 그런데 그 인쇄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 적법한 상거사무집행이라고 결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금 뒷배가 누구냐면 법원이라는 겁니다. 왜? 이 법원장들이 선관위 사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대법원으로 가서 이 투표 용지 한번 좀 검증해 보자라고 했을 때 선관위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를 지금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적법한 선거 사무 집행이라고 했으니까 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로 해도 괜찮다. 어차피 니들 법원 가봤자 소용없다. 법원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사실 자백을 한 겁니다. 도장의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관이 거기 도장 찍어서 배부하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못 참겠습니까? 선거가 투명하기만 하다면야 도장을 찍든 거기다 사인을 하든 그 시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러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그거 몇 초 더 못 기다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자꾸 이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날인을 인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공직선거법 158조를 위반하는 건데요. 사전투표 관리인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맞지도 않은 법을 선관위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낙마한 것은 부정선거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활용하지 말자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문제 아닐까요? 자, 그런 점에서 꼼수처럼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선관위의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 뻔뻔함은 바로 법원과 연관되어 있다. 지금 김민전 의원도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언론은 조용하지만 세계선거기구연합 AUEC과 관련해서 세계 곳곳에서의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극우야 극우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 AUE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는요. 2009년에 전자투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그리고 1960년대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1980년대에 전자투개표를 실시한 네덜란드도 이 전자투개표에 대한 무수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결국 2007년 전자투개표 제도를 폐지했는데 우리나라 선관위가 주축이 돼서 만든 이 AUEC과 관련해서 이걸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국민들이 사전투표 의심을 하고 있고 아무리 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많다고 해도 본투표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는 거냐. 이 집단이라는 무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숫자를 하게 되면 그 수렴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투표에서만 수렴치가 맞지 않는 것.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를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선거에 대한 어떤 조작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선관위가 누구 편을 들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망하는 소리 저기서부터 들려온다고 했는데 조금씩 가까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빨리 이제 관세 협정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다.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절대 절명의 위기로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